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첫날 월요일 밤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한번 봅시다. 그동안은 보면 제가 새벽에 모닝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녹음을 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9시에 국내장 열리기 전에 부지런히 또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동안은 모닝 브리핑 새벽에는 뉴욕 증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우가 0.34% 하락했어요. 지수들 보면 잘 상승을 하다가 후반전으로 가면서 계속 하락을 했죠. 나스닥 이 기술주들은 상승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0.6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635, S&P 500 0.08, 3포인트 하락했어요. 3892입니다. 3900 직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또 가장 크게 떨어지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92% 상승해서 2686입니다. 미국의 이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죠? 이틀 후입니다. 12일 밤에 장 열리기 직전에 1시간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혼조 마감됐는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가 지표와 기업 실적 공개를 앞둔 이 경계감 투자 심리를 약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기술주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예상치를 밑돈 임금 상승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덕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주로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이끄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면서 고용이 견조하고 기업 실적이 받쳐준다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낙관적인 전망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이 미국의 증시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우와 S&P 500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고 나스닥은 상승폭을 좀 줄였죠. 낙관론만을 이어가기에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준위원회 긴축 발언도 영향을 또 미쳤어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소한 2023년의 시장은 2022년을 마무리할 때보다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증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낙관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다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12일 공개되는 12월 CPI 결과와 또 은행권을 시작으로 한 기업의 2분기, 4분기죠. 실적 발표 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난해 말에 S&P 500 기업들의 수익 추정치를 꾸준히 하향을 해왔어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금융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가 지표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예요. 지난주 12월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다소 둔화한 데 이어서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 많이 떨어졌죠. 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합니다. 3%로 집계가 됐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는 베팅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12월 CPI 상승률 전망치 6.6% 예상을 하고 있죠. 저널에는 7.1%, 여기서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이사는 지난 한 해간
시장을 움직였던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이 올해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이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 시즌 본격화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작년 4분기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2020년 3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입니다.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 머크, 존슨앤존슨 등 제약주 주도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기술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S&P 500 11개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들이 1% 이상의 랠리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들은 약세였어요. 또 필수 소비재도 약세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속에 테슬라 등의 기술주 주도의 저가 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어요. 주요 종목별로는 지난 한 해 급락한 테슬라의 주가가 전장 대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전기차 할인 판매로 일부 모델의 경우 대기 수요가 다시 발생을 했다는 소식, 이것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약 9% 정도 급락을 했어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순매도에 나섰어요. 거의 다 매수를 해오다가 12월 달에는 매도에 나섰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91억 4,655만 달러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93억 6,749만 달러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결제액에서 매수 결제액을 뺀 값을 보면 약 3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열풍 이후로 미국 주식을 대량 매수해온 이 국내 투자자들이 이 포지션을 매수해서 매도로 전하는 것이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30일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4.17% 하락했어요. 다우. 또 S&P 500 지수는 5.9% 떨어졌어요. 근데 기술주 위주 나스닥 지수는 9% 가까이 하락을 해서 낙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종목 대부분도 12월에 보면 기술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매수 매도 결제액 상위 50종목 가운데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순매도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였어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생산업체 ASML, 또 알파벳 다들 순매도 상위에 꼽혔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12월 한 달간 주가가 아주 크게 하락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한 달간 테슬라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오히려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0.41%, 또 엔비디아는 5.18%, TSMC, ASML, AMD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날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또 유가는 중국의 수요 회복 기대로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1.17% 올랐어요. 배럴당 74.6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증시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